순자야, 민수는 이제 시설에 보내라. 내가 언제까지 짐을 끌고 살 거냐? 큰아주버니가 술잔을 탁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미친놈이야.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저를 짐이라며 버린 사람들 기억합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깊숙한 산골 마을, 새벽 5시. 달구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고요한 새벽입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서 끼익끼익하는 손수레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58살 이순자가 벌써 일어나 장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손수레에 채소를 담았습니다. 어젯밤 텃밭에서 딴 상추, 호박, 물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낡은 고무신에는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거친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다녀올게. 순자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27살 아들 민수가 책상에 엎드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필이 들려있고 그 앞에는 온통 숫자와 복잡한 기호들로 가득 찬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책 곳곳에는 지우개로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밤새웠구나. 순자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잠을 적게 자는 편이었습니다. 밤늦도록 뭔가를 끄적거리다가 새벽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자마자 이웃집 김씨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70이 넘은 김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벌써 나가나? 네, 할머니. 일찍 가야 좋은 자리 잡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또 밤새 뭐 했너? 어제 10시쯤 지나가다 보니까 불 켜놓고 뭔가 끼적거리던데. 그냥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공부? 27살이 무슨 공부야? 그냥 낙서지 뭐. 아이고, 순자야. 너도 참 고생이 많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일찍 나온 박씨 아주머니, 최씨 아주머니와도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순자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민수 저런 상태로 언제까지 키울 거야? 박씨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민수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아이고, 고집불통이야. 저 집은 정말 대가 끊겼어. 민수 저 모양이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민수는 짐이야, 짐.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순자 너를 위해서도 좋을 텐데.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며 덜그덕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쌍인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상추를 다발로 묶고 호박의 흙을 털어내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민수 엄마. 옆자리 생선장수 권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제 우리 집 앞 지나가면서 민수 봤는데 또 혼자 중얼거리면서 걷더만. 무서워서 애들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 건너편 떡장수 이씨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민수가 길에서 허공을 보고 뭔가 계속 말하고 있던데 우리 손자가 무서워했어. 그의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냐? 27살이 뭔 짓거리를 그렇게 해.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채소만 정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솔직히 민수는 짐이지. 너만 고생이야. 순자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짐이 아니라 제 가족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현실을 좀 봐, 현실을. 오전 내내 채소를 팔았지만 수입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상추 몇 단, 호박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는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집에서는 민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제대로 밥은 챙겨 먹었을까? 오후 2시쯤 순자는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겨우 8,000원. 쌀값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공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연필을 쥔 손가락은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책 주변에는 연필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점심은 먹었어? 아,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이거 거의 다 풀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 녀석아. 밥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순자는 민수의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리스 문자와 이상한 기호들, 긴 계산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민수의 필체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듬거리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주의 비밀을 푸는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을 합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나온 건데 아직 아무도 완전히 풀지 못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시공간의 곡률과 에너지의 관계를.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친 부분을 찾았어요. 순자는 민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런 어려운 걸 푸는구나. 정말 대단해.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시무룩해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 맞나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가끔 자신이 없어져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엄마의 손이 민수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민수야, 넌 바보가 아니야. 엄마 눈에는 누구보다 똑똑한 우리 아들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민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로 차린 소박한 저녁상. 민수는 여전히 공책을 옆에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넌 이미 엄마의 자랑이야. 매일매일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너의 진짜 가치를 말이야.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연필을 굴리는 소리,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분명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밤낮 없이 공책과 씨름하고 있었고 순자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올해도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큰아주버니 강대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형님. 그런데 민수 그 녀석, 제정신 좀 차리게 해라. 작년 추석 때도 중간에 일어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난리쳤잖아. 순자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작년 추석, 민수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이 소리를 지르며 공책을 찾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민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었습니다. 민수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무슨. 그냥 그날은 방에 가둬놔라. 다른 친척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추석 당일 큰아버지 집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대식의 아들 강철민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케이스였고, 둘째 강대호의 딸 수연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철민이, 요즘 사건들은 어때? 수입료가 괜찮다던데? 그럭저럭이죠. 요즘 부동산 관련 송사가 많아서 바쁩니다. 수연이는? 승진 소식은 들렸는데? 네, 다음 달에 과장으로 올라가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기분 좋아요. 친척들의 자랑 대회가 한창일 때 순자와 민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예전에 그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왔구나. 민수도. 강대식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수, 인사해. 순자의 재촉에 민수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투에서는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27살이 무슨 공부를 해? 강철민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킬킬거렸습니다. 민수 오빠, 무슨 공부예요? 설마 대학교 가려는 건 아니죠?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우주의 비밀을. 뭐? 물리학? 강대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 민수야. 너 머리 상태가 어떤데 물리학을 해? 장애인이 무슨 물리학이야?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친척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절을 할 때마다 누군가 혀를 찾고 민수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자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순자야, 잠깐 나와봐. 점심을 먹고 난 후 강대식이 순자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한계야. 민수를 시설에 보내라. 강대식의 말에 순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오늘도 봐. 물리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강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순자야. 민수는 이제 짐이야, 짐. 너만 고생하고 우리도 창피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 보내고 너는 새 출발해. 아니, 형님들. 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절대 보낼 수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대식이 술잔을 탁 내려쳤습니다. 아이고, 이 고집불통이야. 순자야, 현실을 봐. 민수가 뭘 할 수 있다고? 27살이 되도록 하는 일이 뭐야? 공책에 낙서나 하고. 민수는 낙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장애인이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해? 그 순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수가 거실 한가운데서 공책을 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틀렸어요. 이 공식이 틀렸어요. 민수는 TV에 나온 과학 프로그램을 보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복잡한 수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 공식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 변수 처리가 잘못됐어요. 민수는 자신의 공책을 들고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조용히 해. 순자가 다급히 민수를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제가 풀었어요.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TV 나온 박사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민수는 미친놈이야.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장애인은 장애인이야. 저 집은 정말 대가 끊겼다니까. 순자는 민수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엄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알고 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강대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됐지? 민수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빨리 시설로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해서야. 형님, 제발.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다음 주까지 결정해서 연락해.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도 민수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키우고 살아? 순자도 참 고생이야. 빨리 시설 보내야 해. 순자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공책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제가 푼 공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가요? 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넌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엄마는 믿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시설에 보내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책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친척들의 차가운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설에 보내는 게 민수를 위한 길일까요? 민수야, 밥 먹어야지. 민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공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이후로 더욱 열심히 뭔가를 적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말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이 공식이 거의 완성될 것 같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옆자리 권씨 아저씨가 순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이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석 때 친척들 만났지? 또 민수 때문에 뭐라고 했구나. 맞지? 권씨 아저씨는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일이 금방 알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설 보내라고 했지? 아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아저씨,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민수를 위해서는 어떤 게 나은 건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씨 아저씨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민수 그 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나쁜 애가 아니야. 오히려 순수하고 착해. 시설 같은 데 보내면 절대 안 돼. 하지만 아저씨, 민수가 점점. 그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순자의 좌판 앞에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는 명백히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장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순자 씨신가요? 순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김정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왜 저를? 혹시 제 아들이 무슨 문제라도?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민수가 어디서 사고를 친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놀라운 일이죠. 김정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그 공책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항상 들고 다니는 바로 그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수님께? 어제 이 마을 도서관에 들렀다가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가 실수로 두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김정호가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서 분이 저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누군가 낙서를 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김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씨, 이건 낙서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물리학계가 100년 넘게 풀지 못한 통일장 이론의 핵심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한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권 씨 아저씨를 비롯한 다른 상인들이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통일장, 이론이요? 순자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이죠. 김정호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인생 후반기를 모두 바쳐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호킹, 와인버그 같은 천재들도 평생을 매달렸지만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네, 민수 씨가 풀었어요. 완벽하게요. 김정호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 11차원 공간에서의 끈 진동을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기존 물리학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정호의 진지하고 흥분된 표정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제 아들이 그런 어려운 걸 풀었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합니다. 어제 저희 연구팀 전체가 8시간 동안 검증했어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이건 단순히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인류 과학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당연하고 앞으로 100년간 물리학 교과서에 민수 씨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노벨상? 권 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진짜야? 우리 민수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에이, 설마. 민수가? 그 민수 말이야? 장애인이 무슨 노벨상을 타? 김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발달장애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기존 학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성에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순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민수는 말도 어눌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 말을 늦게 했고 뉴턴도 사회성이 부족했다고 하잖아요. 김정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순자 씨, 부탁합니다. 민수 씨를 서울로 데려오세요.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하게 해주세요. 이건 민수 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서울로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이 시골을 떠나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근처에 아파트를 준비해드리고 민수 씨께는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도 함께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민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정호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비밀로 해주세요. 언론에 알려지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김정호가 떠난 후 장터는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순자야, 진짜야? 정말 민수가 그런 대단한 걸 해냈어? 노벨상이라니, 우리 마을에서 노벨상이? 항상 말했잖아. 민수 그 애가 뭔가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민수가? 믿어지지 않네. 교수라는 사람이 잘못 본 게 아닐까? 순자는 더 이상 장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민수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낸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둘러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책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연필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제 공책 어디 있어요? 도서관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데. 순자는 김정호에게서 받은 공책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앉아봐. 순자는 김정호와의 대화를 차근차근 민수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민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푼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확인했어.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가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했는데, 짐이라고 했는데, 순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넌 특별한 아이라는 걸. 엄마, 서울 가도 될까요? 정말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민수 꿈을 이루자. 그날 밤 순자는 김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정말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오세요. 사흘 후 순자와 민수는 생애 처음으로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서울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볼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는 달라질 거야. 서울역에 도착하자 김정호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연구소 박사과정인 이수진 씨입니다. 이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앞으로 함께 연구하게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정호가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 연구 내용을 국제학회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물리학회에서요. 국제학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민수 씨의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여러 연구원들이 나와서 민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호기심과 함께 의구심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 공식을 푼 거야? 좀 이상해 보이는데. 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더욱 위축됐습니다. 김정호가 민수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서 마음껏 연구하세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시고요. 연구실은 최첨단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여기서 연구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 모든 게 민수 씨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천재야? 김 교수가 실수한 게 아닐까? 장애인이 그런 고급 이론을 이해할 리 없잖아.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 씨, 이 공식 여기서 왜 이렇게 계산했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설명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명은 무슨 설명을 해요?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선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진아, 넌 아직 몰라. 학계가 어떤 곳인지. 저런 식으로는 국제학회에서 웃음거리만 될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사람들이 또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장애인이 무슨 천재냐고.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엄마, 정말 제가 맞는 걸까요? 제가 푼 게 정말 대단한 건가요? 그럼 교수님이 거짓말하셨겠어? 민수야, 자신감을 가져.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이 노골적으로 민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연구소 이미지만 나빠질 거야. 김 교수가 왜 저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국제학회에서 발표시키겠다고? 미쳤나? 민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김정호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국제학회 발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수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호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수 씨의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민수 씨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발표 연습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가 발표 자료도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수 씨는 천재잖아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네, 수진이라는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잘 됐구나. 엄마가 응원할게. 하지만 순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가 그 큰 무대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큰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요? 연구소에서는 민수의 국제학회 발표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무대에 세울 거예요? 우리 연구소 망신만 당할 거예요. 민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걸까요? 국제학회 발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민수는 이수진과 함께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공식이, 아니, 이것이. 민수는 또 더듬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편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수진은 격려했지만 민수 자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연구소장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 교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김정호가 밖으로 나간 사이 박진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국제학회는 농담이 아니에요.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보는 자리인데,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정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김 교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민수 씨의 연구는 훌륭하지만 발표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신지 모르겠습니다. 발표 중에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연구소 신뢰도에 타격이 올 텐데. 김정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민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왜? 뭔 일이야? 사람들이 모두 걱정한다고 해요. 제가 실수할까 봐서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으니까. 엄마, 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여기 사람들도 결국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똑같아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론에서 민수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발달장애 청년이 세계적 난제 풀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곱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건가? 장애인이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나? 쇼 아닌가? 연구소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정말 혼자서 그 공식을 푸신 건가요?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민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해 보세요. 그냥 좋아해서. 민수의 어눌한 대답에 일부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친척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주버니 강대식이었습니다. 순자야, TV 봤다. 민수가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수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가족인데. 형님이 민수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는 몰랐잖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기자들한테 우리 얘기해줘. 민수가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친척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순자야, 민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유명해졌네. 기자들한테 우리 소개해줘. 민수가 어릴 때 내가 공부 많이 도와줬다고 말해줘. 모두들 갑자기 민수의 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국제 학회 발표를 이틀 앞둔 날,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발표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수가 연단에 서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불안 발작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수진이 달려갔지만 민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천천히 숨 쉬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떨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김정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틀 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그 소식이 연구소에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장애인한테 무리였어. 김 교수가 너무 성급했어. 박진수 연구소장이 김정호를 불렀습니다. 김 교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죠. 발표는 취소해야 합니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보세요. 민수 씨 상태가 어떤지.
무대에 세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김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피해만 끼쳐요. 순자가 서울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웃을 것 같아요. 누가 웃어? 누가 감히 우리 민수를 웃어? 그때 고향에서 온 소식이 순자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친척들이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 큰아주버니 강대식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특별히 돌봤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저런 뻔뻔한. 민수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저를 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런 말을. 순자는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야,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 저 발표 못할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너의 진짜 가치를 보여줘야 해. 하지만 민수야,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넌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라고. 이제 그때가 온 거야. 민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큰 무대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민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순자는 밤새 아들 곁을 지키며 어릴 적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5살 때 기억나니? 아빠가 떠난 그날 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울고 계셨죠.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났고. 그래, 엄마가 많이 울었지. 그런데 넌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그때의 감정은 생생했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맞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정말 힘이 났어. 하지만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만.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었어.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민수는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손수레 끌고 채소 다듬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어요. 혹시 방해가 됐나요? 나중에 다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수진이 민수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연구소에서 가져왔어요. 그것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읽던 과학책이었습니다. 순자가 중고서점에서 1,000원 주고 사준 것인데 너무 오래돼서 표지도 해지고 페이지 모서리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늘 책상 위에 놓고 보시던 것 같아서요. 소중한 책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 책을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책을 펼치자 어릴 적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는 어린 시절 자신이 연필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강민수. 삐뚤삐뚤한 초등학생 글씨였지만 그때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글 기억해?
순자가 책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썼어요.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쓰라고 해서요. 그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가 무슨 과학자냐고. 꿈은 현실적으로 꾸라고. 짐이 과학자 되겠다고 했다가 선생님한테까지 혼났죠. 그런데도 넌 포기하지 않았잖아. 순자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말이야. 민수는 책을 천천히 넘기면서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인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책이 찢어질 때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테이프 기억나요? 그럼 내가 너무 많이 읽어서 책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 민수는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여백에는 어린 민수가 그린 낙서들과 계산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는미의 제곱과 같다를 봤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생각했어요. 밤마다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왜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는 건지, 빛의 속도는 왜 제곱이 되는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순자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밤마다 뒤척이면서 중얼거리던 모습을 말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맞아, 그 말. 순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책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양자역학, 블랙홀, 끈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민수의 필기와 질문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공부했구나.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내용들인데.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힌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이 낡은 책과 함께한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발표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민수의 말에 순자와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무리하지 마. 몸도 아직. 아니에요, 엄마. 정말 하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제가 발견한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 씨, 사람들이 또.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진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민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꿈꿨던 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말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아들이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니요? 민수야,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민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저처럼 꿈꾸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이요. 민수는 뒤돌아 순자와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요. 그날 오후 민수는 병원을 나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김정호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씨, 몸은 괜찮으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네, 교수님. 발표 준비하고 싶어요. 김정호는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국제학회 당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핵입자물리연구소 대강당. 세계 각국에서 온 물리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 10분 후 발표입니다. 스태프가 알려줬습니다. 김정호가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교수님. 전혀 떨리지 않아요. 순자는 관객석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민수를 믿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한국에서 온 강민수 씨입니다. 통일장 이론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수?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한국 어느 대학 교수인가? 나이가 꽤 어려 보이는데. 민수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수입니다. 민수가 입을 열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약간 어눌한 발음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장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존의 접근법들은 모두 4차원 시공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1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민수가 설명을 이어가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끈의 진동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더듬거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자리에 앉은 유명한 물리학자 제임스 윌슨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새로운 접근법이군. 옆에 앉은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독창적인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민수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여기 이 변수입니다. 민수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기존 이론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구심을 보이던 학자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데, 정말 놀라워. 뒷자리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핵심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공식이었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 강력과 양력을 모두 하나로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찾으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수는 칠판으로 가서 직접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환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학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수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완벽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맞네.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또 다른 유명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우주에는 4개의 힘이 있을까?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생각해냈다는 말인가요? 네, 도서관에서 책들을 보면서요. 강당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론으로 블랙홀의 정보 역설도 해결할 수 있고
암흑물질의 정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주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발표를 마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임스 윌슨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곧이어 다른 학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짝짝짝짝짝.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학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브라보. 놀라워. 천재다. 관객석에서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이 해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놀라게 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자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물리학 역사를 바꾼 거예요. 노벨상은 확실합니다. 우리 연구소로 오시겠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세계 언론이 민수의 발표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27세 청년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 해결, 통일장 이론의 완성, 물리학 세장 열어, 노벨 물리학상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강민수. 하지만 기사에는 민수의 발달 장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업적만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국민적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에서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큰아주버니 강대식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특별히 돌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책도 사주고. 제가 없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강철민도 나섰습니다. 민수 형은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보였어요. 수연이도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민수 오빠가 공부할 때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지원했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수를 짐이라고 부르며 시설에 보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뉴스를 보며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민수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민수야?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말로 저를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노벨 물리학상 수상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오후 2시.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각국 언어로 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잡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 가족들이 저를 도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고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친척들은 저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요. 관객석 뒤쪽에서 큰아주버니 강대식과 강철민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왔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 이순자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손수레를 끌며 하루 벌어 하루 사셨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에게 과학책을 사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할 때도 짐이라고 할 때도 어머니만큼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친척분들이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란 말씀인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거짓입니다. 오히려 저를 버리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강대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기자들의 시선에 눌려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사람은 오직 제 어머니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관객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연단에서 내려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모자가 껴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수, 삼촌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잖아. 강대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뻔뻔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가족은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저를 짐이라며 버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강대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철민과 수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수와 순자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야, 오늘 고마웠어. 엄마를 위해서 그런 말을. 엄마,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거죠.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친척들과 완전히 등지게 됐는데. 엄마, 저한테는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해요. 며칠 후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한국의 강민수. 전 세계가 축하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 당일 스톡홀름 콘서트홀.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자도 한복을 입고 관객석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을 받는 순간 민수는 어릴 적 꿈을 떠올렸습니다. 찢어진 과학책을 읽으며 언젠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민수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제 어머니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이상하다고 해도 짐이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민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몰랐어. 민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민수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민수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해보세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 가능해요.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 같았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민수는 순자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손수레를 끌던 그 길이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으시죠? 뭘? 저를 키운 건 말이에요. 힘들었을 텐데.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넌 분명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라는 걸.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했어.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뿐이야.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그럼 넌 세상의 희망이야. 그렇게 짐이라 불렸던 아들은 노벨상 주인공이 되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끝까지 아들을 믿어준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 그리고 꿈을 향한 끝없는 열정 말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